련입니다. 그래서 통신선을 어떻게 바꾸는 건데, 통신선을 바꿔야 될 일이 결국 생기더라. 전화를 하면 차단기를 내렸다든 뭐 맨코드 뺐다가 5분 있다 키세요. 전기 불안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물론 설치하고 바로 갔는데 그런 거면 통신선 연결이 뭐가 제일 안 된 거예요. 통신선이 까져 누전이 됐다거나. 특히나 이게 스트리핑 할 때 피복을 깐 다음에 그 속 피복을 이제 이렇게 가닥가닥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에서 이 피복을 깔 때 여기를 잘못 하면 까진다고요. 거기가 이렇게 배어 있다거나 그 누전이 될 수 있죠. 전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런 거 못하면 완전 초보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이게 잘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쓰고 있는데 그랬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PCB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래기 쪽에 PCB 이상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스탠드 쪽 그 안에 또 PCB가 결국은 들어가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투인원 에어컨, LG 히센 투인원 에어컨인데 벽걸이는 잘 되는데 스탠드가 안 된다. 이런 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시래기에서 나가는 PCB 쪽의 영향이 조금 가능성이 적어요. 아주 없다고 할 수야 없겠지만 가능성이 적어요. 다 안 돼야 돼요. 둘 다. 스탠드는 되고 아니면 벽걸이는 되고 뭐 하나만 되고 뭐가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통신선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껐다 켜도 안 되고 뭐 되는 거 먼저 벽걸이 틀었더니 벽걸이는 잘 돼요. 그러니까 벽걸이 먼저 틀었다가 좀 있다가 이제 스탠드를 틀은 그래서 되는데 또 그것도 해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또 스위치0 비와가지고 그럴 겁니다 해가지고 누전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저런 얘기한 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렸잖아요. 뭐 보신 분도 보셨겠지만 뭐 AS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통신선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PCB를 교체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죠. 그거는 본사에서 PCB를 가져가서 통으로 바꾸니까 예전처럼 뭐 하나 빼가지고 콘덴서 빼서 뭐 납땜하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옛날에 AS만한 수준이 아니죠. 요즘에는 그냥 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품이 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AS 기사를 꼭 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 구매는 아마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통신선 그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교체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잘 돼요. 이게 이제 기존의 선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이라든지 뭐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중국 선입니다. 마대전자 상하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0.75 스퀘어입니다. 0.75 스퀘어 네 가닥이죠. 사진을 보이겠지만 연두빛깔에 이 옐로우 그게 들어가 있죠. 접지죠, 접지 요게.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전원선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파란색 쪽하고 요 지금 접지가 되는 이 녹색에 노란색 들어간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산 거는 2.5 스퀘어 우리나라 거고요. 사시 2.5 스퀘어입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벌써 두껍고 잘 구부러지도 않아요. 얘는 그냥 장난선이죠. 시래기 쪽으로 일단 전원선이 가요. 시래기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거라고 그랬죠. 컴프레셔 돌아가고 그럴 때 팬 돌릴 때가 많이 먹는 겁니다. 실내기는 선풍기예요. 그냥 선풍기. 시래기로 일단 가는 전원선은 아니에요. 얘는 시래기에서 스탠드까지 오는 전원선 겸 통신선이에요. 전원 통신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래기는 1.5 스퀘어를 썼더라고요. 1.5 스퀘어 3C죠. 그건 그냥 교류 두 선하고 접지만 가는 거죠. 얘는 통신까지 가야 되니까 통신선이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실내기는 선풍기 수준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전선은 필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전선이 얘가 작아서 0.75 스퀘어를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전선이 안 좋다는 거죠. 품질이. 열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구성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2.5 스퀘어는 참 과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한 거예요. 뭐 선풍기가 뭐 그렇게 크게 전기를 먹을 이유가 있느냐. 얘가 뭔가가 문제가 돼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꿔보는 거죠. 바꿀 때 기왕이면 이 마대전자 거를 안 쓰고 얘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인 집에 뭐 어르신들은 두꺼비집, 두꺼비가 어딨어 그게, 두꺼비집 예전에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게 있었긴 해. 전기 뭐 분전함, 차단기함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게 메인 전원 차단기가 되겠고요. 저 암페어 수가 좀 더 높은 차단기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전 버튼 이거 있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라고 부르게 되겠죠. 누전 차단기 기본적으로 과부하
그 다음에 누전됐을 때 떨어지는 거고요. 이 배선형 차단기는 고압원만 됐을 때만 떨어지는 겁니다. 누전됐을 때 떨어지지 않고. 왜? 누전됐을 때 각 분기별로 이미 누전됐을 때 떨어지는 이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누전 차단기를 쓰지 않아도 되긴 하죠. 네. 이 차단기도 오래되면 차단기가 올라갈 때 어설프게 딱 걸려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어설프게 들어간다거나 올라가다 그냥 내려가 버린다거나, 예.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물론 이제 누전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잘 걸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열 먹어가지고. 예. 단락을 쇼트를 심하게 먹다 보니까 쇼트가 났는데 뭐 자꾸 올려, 누전되니까 자꾸 올리지 말고 빨리 누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올려. 열 먹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막 단락을 일으켜 전기도 올라가면서 몽을 한다고 막 전기 내리지도 않고 하다가 큰일 나요, 잘못하다. 그러나 자꾸 먹다 보면 이게 되고, 오래되다 보면 또 그렇다. 에어컨 이게 두 개인 집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올려야 켜지는 경우도 있고, 예? 반대로 이렇게 두 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그래서 거기는 뭐 이렇게 내려야, 위에는 상부는 내려야 켜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밑에는 위를 올려야 켜지는 게 있어. 거기에 온오프가 써 있어. 두 줄로 된 데는 그거 조심해서 잘 보고요. 어쨌든 그걸 오프를 해야 된다, 에어컨은. 에어컨 실내기가 뭐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 거니까 에어컨 전기 라인에 꽂은 게 아니라 지네 집 다른데 여기 지금 전열 라인에다 어디다 꽂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코드 확실히 빼고 해요. 에어컨 실내기 코드. 기본적으로 뭐 전연장갑은 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손을 다칠 수가 있고 전선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이제 맨손으로 하면 아픈 거예요. 스트리퍼. 잘 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스트리퍼를 사세요. 이게 공구 툴이 돼 있죠. 밀리미터 수별로 동그라미 팡팡팡 뚫려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걸로 안 되신 분들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잘 하시면 뭐 펜치, 니퍼, 롱노즈 뭐 이슬람은 다 할 수 있겠지. 뭐 쪽가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시려면 하실 거예요. 커넥터를 조인하는 캡 같은 거를 전선 꼽은 다음에 캡 집어넣고 꽉 물려서 압착. 펜치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을 압착해도 되겠죠. 날 밑에 있는 거 압착기 갖다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테이핑을 한다거나 뭐 그러셔도 돼요. 그냥 조인 한 다음에 테이핑을 하셔도 되겠죠. 일자 조인 잘 되겠군이 일자 조인을 해서 그 안에 튜브 집어넣고 수축 튜브 집어넣고 불로 찍찍 지져서 절반 정도 오그라들죠. 수축 튜브로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때 필요하면 실리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실리콘은 실내기에서 실외기 쪽으로 가야 되니까 벽 뚫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벽 뚫고 퓨처했을 거니까 이 벽 뚫은데 그 실리콘을 좀 따야 될 수도 있어요. 송곳 같은 거로 집어넣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나온다면 딱 붙어가고 전선하고 왜? 뭐 비트리치고 이러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비가. 그래서 항상 이 타공을 해도 약간 기울어서 타공하는 거예요. 빗물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외부에서 빠듯하게 타공하는 이렇게 타공하면 안 된다고. 빗물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아무리 실리콘을 막아도.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들이치는 비가 왔을 때 좀 물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실리콘 마감을 좀 해야 된다. 바깥에서는 특별하게 특히 잘해야 되고 안에서도 뭐 기왕이면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걸 따낼 무슨 꼬챙이 같은 거 송곳 낀 거 그런 거 있어도 좋겠고요. 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하면 돼요. 어쨌든 여기 실리콘 주거 해라. 그리고 있고 이 매직 테이프죠. 동관에다가 이제 보온재 돼 있고 전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 매직 테이프 쫙 당기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회색을 많이 씁니다. 회색 좀 진회색인 것 같은데 아무튼 회색 다 실내기부터 커버를 빼보도록 합니다. 자, 커버 여는 거는 좀 에어컨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듯 하면서 당기는 거 본인 몸 쪽으로 밑으로 내리듯 하면서 당기면 이 위에 부분 커버를 그러면 열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 PCB 함이 나와요. 사람이 쉽게 손으로 이렇게 커버 청소한다고 열었을 때 이게 안에 만지면 전기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함을 달아놨네요. 금속 커버함으로 달아놨네요. 여기 지금 볼트가 있고 여기에도 볼트가 있네요. 위에는 없네요. 어쨌든 이 볼트를 풀어내서 빼내고 열면 되겠죠. 스탠드 에어컨 전기 결선도라고 나와있네. 이렇게 결선도가 있네. 또 센서 막 나와있다. 어떻게 되는지 갈청 이렇게 돼 있네. 네. 전원선 실외기의 전원선은 갈색과 청색 그게 전원선이고 녹색에 노란 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접지다 그거는 접지다.
실내기는 4개의 선이 들어가겠죠. 교류가 기본적으로 라이브 터미널과 뉴트럴이죠. 하나는 만지면 지지기 이거고 라이브 터미널이고, 얘는 중성선. 중성선 괜찮죠? 만져도 50%예요. 전기선 뭐 하나 만지다가 이 두 손을 만질 때는 접지고요. 여기 갈색, 청색, 흑색, 녹황색 이렇게 돼 있네요. 흑선이 통신선일 것 같다. 여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여기 CH05 실외기 통신 에러다. 실외기하고 실내기 간에 뭔가 통신이 돼야 되겠죠. 내가 에어컨 온도를 이렇게 나누는데 너가 빨리 돌 것이냐, 중간 속도로 돌 것이냐, 뭐 인버터식 에어컨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너가 몇 도를 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돌아야 될지, 너 몇 도냐, 룸 온도와 그런 거 감안해서 얘가 비례제어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약중강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외기에서 실내기 간 어쨌든 이 통신선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물론 전원 통신선이에요. 실외기에서 메인으로 받은 전원을 갖다가 얘가 다시 그 실내기한테도 전원을 줘요. 선풍기 전원이 있어야 선풍기가 돌 거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통신도 줘야지. 서로 간에 이제 통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뜯은 모습 나오네. 이거 커버 여기 벗겨서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실내기죠. 여기 스탠드 에어컨이에요. 이게 PCB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외기에서 이제 이 선이 와가지고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되게 돼 있어요. 하네스 단자 지금 누를 부분 이런데 눌러서 뭐 이쪽 누를 수도 있고, 이 옆에를 누를 수도 있죠. 옆쪽이 이렇게 튕겨나온 게 있으면 옆에를 눌러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고, 위에 부분이 돼 있으면 위에 부분 잘 눌러서 빼시면 됩니다. 그냥 막 빼시면 안 되고요. 눌러서 잘 빼시도록 한다. 결합될 때도 딸깍하고 결합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설치하기 전에 전기 다 내리고 이거 한번 뺐다가 바람 좀 한번 불어주고, 이게 잭이 잘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설프게 물렸다가, 사실 그런 확률은 적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막 이 에어컨을 갖다가 막 방향 튼다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 그 에어컨 동배관, 요즘 뭐 스탠배관도 쓰긴 하지, 동배관 같은 이 찌그러지고 그러면 냉매 순환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잭이 뭔가 이게 여유 있게 선을 뽑아서 설치했던 게 아니면 걔 막 움직인다고 할 때 얘가 뒤틀려서 이게 좀 빠져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잭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꽂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물론 실외기 쪽에도 한번 다 뺐다가 꽂은 다음에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느냐, CH05 고노모 CH05 또 나오냐 안 나오냐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하라고. 전선을 그때 바꾸는 거죠. 자, 이거 뺀 모습이고요. 여기도 한번 빼면 좋아요. 이 본체, 이거 지금 스탠드 에어컨 본체 PCB 본체에 있는 이 잭도 제대로 안 껴져 있을 수도 있죠. 같이 덩달아서 움직일 때 이렇게 튼다고 할 때 같이 저 부분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빼서 눌러서 빼야 돼요. 저기 양쪽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눌러서 탁 빼고 바람 한번 불어주고 확실히 딱 꽂아주고, 저까지도 볼 필요도 있네. 자, 누전 체크 매거 테스트기죠. 이게 접지 부분으로 걸어주는 얼스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실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접지에다 이렇게 물으라고 집게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메가옴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메가옴을 이제 이렇게 누를 때마다 메가옴이 전압이 인가돼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 메가옴 계속되는 메가옴에다 놓을 수도 있겠죠. 얘와 얘가 서로 붙으면 이게 끝까지 가겠죠. 누전 체크돼서 떨어지는 게 0.02 정도 나오는 수준이면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얘는 통신선에서 얘는 그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통신이 잘 안 돼서 불가하는 수준은 또 다를 거라고. 얘는 좀 더 그 누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수치 정도 돼야 되는지. 그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이 기사 뭐 혹시 불러서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에 떨어지는 건지. 얼스 라인에 있는 게 여기 위에 지금 안 보여도 그런데 여기 꽂혀 있죠. 이거 접지 라인이죠. 여기 쪽 단자에다가 물려줘야 돼요. 이 얼스 라인 검은색 집게로 된 거 물려주고요. 빨간 거 그거는 각자 여기 단자에다 물려주는 거죠. 4선이 들어오는데 2선은 전원선일 테고 색깔 맞춰서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통신선일 거고, 여기서 하나 빠져나간 거는 이제 접지선일 거다. 그래서 이 매거 테스터기에 이 얼스 부분이 접지에다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 집게를. 그런 다음에 이 선들하고
네 선이 왔는데 이 세 선들하고 얘하고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선이든 다 따따따 떨어져서 왔어야 되는데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그 누전이 되면 붙었다는 게 그거예요. 뭔가 누전이 완전히 붙었냐 뭐 살짝 붙었냐는 그 수준이 도대체 몇 메가옴이 돼야지 그런 거는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누전 차단기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그게 돼 있을 것이다. 얘 하는데 거의 끝까지 가요. 여기서 지금 끝까지 가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끝까지 가더라고요. 체크 다 해봤는데 이쪽도 하고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메가옴 주고 누전이 되고 있다는 거야. 바꿔야지 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전기 이게 돌리다가 전기를 내리고 좀 있다가 해야 돼.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하세요. 그 에어컨 실외기도 누전 체크를 할 때, 실외기 자체 코드 누전 체크를 할 때는 끄고 나서 좀 있다 바로 하는 게 아니야. 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풀리는 게 아니야. 일반 전기 탁꽃 빼면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모터 그런 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예, 요 지금 사시 전선 0.75 스퀘어예요. 제곱 밀리미터도 같은 말이고요. 예. 0.75 SQ 해서 스퀘어도 같은 말이에요. 주의, 이 전선은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입니다. 주 전원 인입용으로 사용하시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0.75 스퀘어가 에어컨을 차단할 만큼의 되는 그 암페어 그 전선 두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그 실내기의 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저 여기서 1.5 스퀘어 썼어요. 전 솔직히 그거보다 좀 더 써도 되지 않나 싶은데 뭐 1.5 스퀘어면 괜찮아 차단돼. 중요한 건 전선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고 열에 대해서 눌지 않고 그런 좀 내구성이 좋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대전자 거요. 자, 얘는 그 실외기에서 받아온 거라고 했죠. 0.75짜리인데 그래서 이거를 주전으로 쓰지 마. 실외기에서 이미 메인 전원 받은 거에서 오네야. 이 하네스 단자 여기 이 원에서 나오는 이 하네스 단자에서 잭을 분리를 하고 구전선이 됐는데 이 구전선을 여기다 바로 지금 신전선을 꽂으면 좋겠는데 그 꽂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하네스 단자가 애초에 딱 다 결합돼 있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꽂혀서 나오는 하네스 단자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참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왔을 때 AS 기사한테도 물어보면 밑에 잘라서 그냥 연결하고 그래요. 저기도 내가 하고 말지 그랬죠. 그래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잭을 분리하고 여기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커트를 하죠. 얘를 지금 까가지고 얘하고 서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 전선에 좀 여유는 있게 까야지. 여기서 바짝 까면 안 되겠지. 여기서 또 스트리핑해서 얘랑 스트리핑해서 조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좀 약간 여유 있게 두고 밑에 잘라내고 선 까세요. 예, 피복 벗기고 피복 뭐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제 선 까시는 거야. 요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저 노란색도 있어요. 접재요. 그 다음에 자 갈색과 청색, 예, 요거 갈색, 청색 라이브 터미널인 것 같고요. 요게 흑색 여기 또 있죠. 그게 이제 통신선인 것 같습니다. 얘랑 서로 연결을 할 때 색깔을 맞춰야 된다고. 색깔을 색깔 딱 맞게 돼 있잖아. 맞추라고 맞춰가지고 하라고요. 안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청색, 뉴트럴 청색과 지금 이거 녹황색 접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밖으로 나간 이 통신선을 잘라버리고 얘와 지금 이 신규 전원통신선으로 쓰려는 애를 조인을 했습니다. 절연 테이프, 전기 절연 테이프로 감아야 돼요. 전기 절연 테이프가 그 검은색도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전기 절연 테이프도 있습니다. 청색이나 뭐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로 테이프가 당장 떨어져 가지고 색깔이 있는 전기 절연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수축 튜브를 사용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축 튜브나 아니면 뭐 캡 같은 거 꽂아서 압착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뭐 각자 이거는 잘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선을 충분히 잘 연결이 돼서 빠지지 않게 그리고 확실히 절연 문제가 없게 잘 절연 테이프로 잘 감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얘는 버렸어요. 얘는 버려서 얘는 빼 버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 똑 자르고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신규 전원선이 일이 나가서 벽 타공된 대로 나가서 실외기 하네스 단자 거기 또 잘란 대로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끌어 나갈 때 같이 딸려 나가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이걸로. 그죠? 이 구선하고 이 신선하고 붙인 다음에 확실하게 좀 테이핑을 해줘요. 예. 얘 이렇게 당겨도 얘가 떨어지지 않게 꽉 조인을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갈코리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이 밖으로 나가는 이 여기 공간이 좀 넉넉해야 돼. 쇠꼬창 같은 걸 이걸 해가지고 확실하게 공간이 많이 나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테이핑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유가 좀 잘 안 되고 일단은 와리가리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옆으로도 해보고 하면서 좀 공간을 냈기 때문에 이 구전선을 밖에서 당기면 되겠죠. 당기면 이렇게 신전선이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얘는 카팅해야지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얘를 당겨야죠. 이제 전원 통신선을 이제 당겨야 돼. 으쌰. 전기 설치할 때 어가 뭐하나? 일단 그 힘들어. 여기를 많이 좀 따놓으면 실리콘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외기에서 이 커버를 뗐죠. 전기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볼트 거의 보이면 볼트 잘 풀러서 잘 빼내도록 합니다. 얘도 이제 잘 낑겨야 되겠죠. 낑길 때는 비가 안 맞게끔이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이 이렇게 낑겨서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이 안에 커버도 좀 실리콘이 좀 루버가 좀 있어서 실리콘 처리가 좀 돼 있다거나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게 좀 불안하게 돼 있거나 잘 안 돼 있으면은 실리콘을 한번 거기다 쏴주세요. 쫙 헤라 같은 거로 루버 헤라로 샥 해서 아니면 침묻혀서 잘해서 딱 붙게 해주세요. 전혀 뭐가 없게. 나중에 만약에 빼려면 잘 안 빠지면 칼로 살짝 거기를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그거를 열었을 때 보면 이게 메인으로 들어간 선이에요. 이게 두 선, 라이브 터미널, 청색선, 뉴트럴, 그 다음에 접지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이건 1.5스케에서 썼어요. 뭐 마대전자 거지만 어쨌든 뭐 그래 됐단 말이에요. 이거 0.75 썼으면 그건 욕먹을 일이지. 그건 혼나는 거지. 근데 개 중에 이거를 전원선을 꼭 0.75 쓴 것처럼 그렇게 이게 견디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통신선을 그렇게 썼다고. 자, 여기에서 이제 폐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죠. 여기서 이제 스탠드로 간 게 그렇다고 실내기 스탠드로 간 게. 0.75. 네, 저는 2.5 스퀘어를 써버렸다고요. 전선이 굵기가 틀려. 딱딱해 얘는. 이거는 장난하고 애들 장난이고. RAC는 벽걸이형 에어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물려서 가 있네. 이짝 물리고 이짝 물려. 통신선만 다르게 흑선이니까 통신선만 다르게 물렸네. 얘네 두 개는 같이 물렸죠? 근데 이 통신선만 다르게 물렸네. 왜냐면 따로따로잖아. 벽걸이랑 스탠드랑은 좀씩 다르게 명령을 주잖아. 리모컨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흑선이 통신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통신선이라고 해야 된다고. 통신선이 아니야 그냥. 근데 그냥 통신선이 해도 되는 게 선풍기잖아 걔는. 얘는 아니라고. 얘는 실기가 전원 많이 먹는 거라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접지는 이쪽으로 물렸네. 뭐 이쪽에도 물리고 이 샷이 셋이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다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와 이렇게 나온 이 하네스 단자를 여기까지 밑으로 나온 거를 이제 자른 거예요. 하네스 단자 팩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스트리핑을 다 했지. 전선 스트리핑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내가 갖고 온 거 이 하네스 단자 그냥 무시하고 여기 단자에 물려도 되겠지. 그 얘랑도 같이 조인되게 잘 물려도 되긴 될 거야. 이게 지금 앞짝 터미널 써가지고 여기다가 물려놨는데 그렇게 해도 되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까가지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요거까지 간 여기 라인에 얘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냥 막바로 그냥 꽂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앞착 터미널 근데 써야 되니까 이거 일반인들 잘 모른다고. 잘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어요. 뭐 별 이상 없어 보이니까. 의가 해서 나온 지금 이 전원 통신선을 실내에서 받은 전원 통신선을 적당한 길이로 잘 맞춰서 자르서 신선이네. 전원 통신선 굵기가 틀려요 좀. 자, 여기 0.75 스퀘어 알 조인을 해주고 절연 테이핑을 확실히 잘 해준다. 여기 끝에 부분 여기가 이 전선을 넘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감아줘야 돼요. 그래야 빗물이 이쪽으로 유입이 전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선 이렇게 조인해 놓은 데를 윗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여기는 잘 조인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한 번 더 감았다고 그랬잖아.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얘가 이 밑으로 가 있어. 이 밑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돼? 비가 오면 공간이 약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끝에는 사이에 그거 타고 내려가서 누전이 됐으니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얘가 아랫 방향으로 되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조인된 것들이. 그렇게 해서 잘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잘 낑겨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설프게 이렇게 낑겨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낑겨서 넣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실리콘 위에 잘 받아주고. 얘 보면 옆에가 약간 이렇게 바람구멍처럼 이렇게 그릴 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막지 마세요. 그거는 습해지면 거기가 결로수처럼 차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누전이 되니까 거기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드리칭비가 그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못 들어가요. 비가 밑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치는 비가 있냐고. 누가 물 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에만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원선이거든요. 네, 3C예요. 3 곱하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1.5 제곱밀리미터라고 됐죠. 1.5 스퀘어. 네, 1.5 스퀘어 썼습니다. 라이프 터미널, 뉴트럴, 전원, 접지선, 그라운드. 그래서 상하이 뭐라고 했죠? 어쨌든 뭐 얘는 별 영향은 없었으니까 쓰는 거고요. 통신선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전원선과 통신선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좀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 해보는 거죠. 그게 에러니까 어쨌든 CH05는 주길로멜 CH05 300에서 500부터 이렇게 사용했다 일단 나왔는데 어쨌든 4C 통신 전원선은 그렇다. 0.75제곱밀리미터 0.75 스퀘어라고 한다라 했죠. 똑같은 거 유생이야 뭐야 하여튼 얘가 문제야. 얘가 이런 걸 써놨다. 중국산. 여기 보면 제가 쓴 거 신규 그죠. 전원통신선 4C 네가닥 그냥 C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곱하기 2.5 스퀘어죠. SQ 뭐 현대 케이블이네. 2021년 2월에 나온 겁니다. VCTF 전선입니다. 뭐 열에 좀 더 강한 연기도 별로 안 나고 내구성 좋은 거 VCTF 전선은 최선돼야 되겠죠. 실내기에서 지금 요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렇게 뚫어야 된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뚫어야 됩니다. 벽타공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실리콘 처리 물론 잘 돼 있어야 되지만 지금 벽걸이형 에어컨인데 여기 지금 드레인 라인을 밖으로 그냥 빼버렸네요. 물 흘러내리겠죠 결로서. 스탠드에서 돼 있는 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있어요. 그 물 빠지는 구멍이 애초에 건설 당시에 그러니까 그건 거기다가 꽂아서 나가게 돼 있고 그러네요. 빗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안에서 보니까 그러면은 실리콘 처리 마감을 잘 해주세요. 완전히 드라이가 된 날에 해야 되겠죠. 비 오고 얼마 안 됐는데 실리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붙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드라이가 된 상태의 날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CH 좀 이따 05 이렇게 깜빡 왔다 갔다 해. 짜증나게 꺼도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이 코드 완전히 분리해버리기 전까지 30도 31도 하던 게 정상 동작을 이제 해서 풍량까지도 낮췄네. 자 28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한여름철 말하는 거죠. 한여름철에 적정한 실내 온도는 제가 생각하기로 27도입니다 27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7도 조금 나는 시원하게 여름에 조금 시원하게 원하는 사람 26도 정도. 나는 조금 좀 추운 거 좀 별로 싫어요. 28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니 뭐 27도 무난한 정도. 한여름에 물론 사무실이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어요. 약간 더. 우리가 가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입을 테고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입지는 않고 또 컴퓨터 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명 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활동하고 있는 그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땐 온도가 약간 더 낮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H05 이래도 나왔었으면 짜증 났겠지.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이.